안녕하십니까. 화상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전에 마감이 됐고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일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저녁까지도 미국 시장이 절반 조기 종료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통상적으로 미장도 그렇고 우리장도 그렇고 원래 연휴가 앞에 있으면 시장의 밸런스가 다소 좀 무너집니다. 다소 좀 무너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큰 폭의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점들을 잘 모두 고르게 좀 보면서 오늘장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했던 국내 증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감한 국내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8.7포인트, 0.21%가 하락을 한 41,108, 41,100, 죄송합니다. 4,108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제가 잠시 뒤에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이게 산타의 선물이 될지 아니면 블랙 산타가 오게 될런지 한번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인데 다소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이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물 시장의 움직임들도 아주 공격적이지 못합니다. 아주 공격적이진 못하고 전체적으로 박스권 상태에서 계속 흐지부지하게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오늘 좀 일찍 끝내기 위해서 매매를 아까 2시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마감까지 좀 기다려보고 있었던 상태인데 뭐 더 이상 매매를 할 생각은 없고 수익을 확정 질 생각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트레이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트레이딩 남았는데 금요일까지 하루 더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확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도 보통 달과 동일하게 초과 달성해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환율 얘기를 좀 먼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환율은 뭐 어느 정권이든 정부든 어느 국가든 사실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환율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은 정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내용을 그냥 같이 봅시다. 내용 같이 보시면 이 금융위기 당시 때보다 강력하게 구두 개입을 했고, 여기에서 뭐 세제, 인센티브도 동시에 발표를 하면서 달러를 약세를 치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면서 고점 인식이 좀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는 산타크로스가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시장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환율을 안 건들 수가 없었죠. 왜냐면 환율이 1,900원, 1,490원, 1,500원을 넘보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고, 결국 이제 연말들에서 이제 환율 결제 시간들이 도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불이밝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정부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신뢰를 해라. 시장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입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을 때 효과가 크냐 작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볼 때 결과론적으로 좋은 그림을 보는 적이 많이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찌어찌해서 2%를 끌어내리긴 했지만 이미 환율 자체가 달러 강세가 계속 되고 있던 상태에서 워낙 약세 국면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있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그나마 양반인데, 이 상태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에서 반발력이라도 나와버리면, 여기에서 반발을 하거나 또는 이 부분을 저가 매수로 인식을 하고 다시 재접근하는 그런 구조가 생겨버리면
오히려 큰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해버리면 그 환율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시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효과가 지속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좋은 장이 오늘 장을 보면 되는데,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장은 지금 상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이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긴 했었습니다만, 작게나마 분봉상 거래를 좀 본다고 하면 시장이 반등을 못했어요. 시장이 반등을 못했죠.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하고 기관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시장 자체는 들어서지를 못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환율을 밀어 내려버렸으면 시장이 반응을 하고 하색을 하기 마련일 텐데,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갖다 파는 차에 대해서 환차손이 엄청 크니까 그걸 생각하면 주가의 기업 반등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 구조라고 보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못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온 힘을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집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까지 퍼지는 효과를 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 재차 호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기 위한 액션이긴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갖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환율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갑자기, 물론 계속 개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푸시라는 상태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렇게 효과가 있겠냐. 이게 den적인 예로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일본 정부에서도 슈퍼엔저에 대해서 쇼크를 받고 있으니까 엔화 투기에 대해서 무제한 시장 개입할 수 있다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불과 어저께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재무상도 나서서 동일하게 액션을 하긴 했는데, 이 결과치가 어떠느냐라고 보면, 엔화를 보면 엔화 흐름 자체가 바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보시면 눌렸다가 말아 당겨서 올라와 버리죠. 이게 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순리대로 낳기를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적정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개입을 한번 딱 때렸단 말입니다. 임팩트 있는 개입을 딱 때렸는데 그 뒤에 후발주자가 없으면 튕기는 성질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코멘트들이 있었을 때 강력하게 깨졌지만 그 뒤에는 계속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그러죠. 대기세가 있단 말이죠. 지금 또 단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금 가격이 그렇죠. 지금 금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금 가격도 비스무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골드 가격도 어느 정도 잡혔나 싶었는데 다시 레이스를 걸기 시작했죠. 다시 레이스를 걸면서 직전 신고가를 때려버렸어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히면 좋은데 왜냐면 계속 보완율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히면 좋은데 그 뒤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면 증시의 효과는 없어요. 증시의 효과는 없죠. 뭐 이거는 일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미국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똑같아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도 다 확인이 돼요. 이거는 정권, 정치와 관련이 좀 덜해요. 시장의 생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생리를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나선 이유는 내일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은 오늘 눌러놓은 시세를 하루 정도 유지를 시켜놓고 내일 트레이딩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루 넘겨놓고 금요일까지 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온 것 같은데, 금요일 하루는 더 버틸 수 있겠지만 글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좋다 나쁘다에 떠나서 이렇게 과도하게 푸싱을 쳐서 눌러놔 버리면 오히려 반발력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안 그럴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환율이 1,500원을 때려서 넘어가 버리면 이건 완전히 또 얘기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환율이 1,500원대를 봤다. 이거는 이제 아주 어둠침침한 그 2008년도
리먼 시대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모습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개입을 한 것이긴 하지만 이 개입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특히나 이제 오늘 장을 끝까지 보고 방송을 키는 이유가 제가 2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장 보고 있었는데 일부러 마감까지 기다렸어요. 왜 마감까지 기다렸냐면 지금 방금 이루어진 정책적 효과가 시장에서 발휘가 될런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시장을 보니까 일단 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서 끝이 났고요. 제 매매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매매는 오전부터 빠르게 일부러 좀 매매를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아까 그 타임 때 한번 좀 이용을 하고 매매를 굉장히 평상시보다는 수익폭을 좀 짧게 잡았어요. 평시보다 수익폭을 좀 짧게 잡고 특히나 이제 최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좀 다소 짧게 잡고 끝내버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갑자기 오늘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부분이 오전에 등장을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1시 38분에 익절되기 했는데 최저가에서 익절되고 시장이 다시 튀어서 제자리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그래도 오늘은 조기 종료를 하기 때문에 작은 장인데 거기에 개입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투자들이 혼돈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매매를 빨리 끝내고 그냥 구경이나 좀 하겠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마무리 졌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구도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에 대해 대응을 좀 보실 때 이제 연말장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뒤죽박죽입니다. 굉장히 뒤죽박죽인데 지금 S&P 500이 신고가를 쳤죠. S&P 500이 신고가를 치고 다시 넘겼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직전 고점을 따지면 1번 고점, 2번 고점, 3번 있고 이제 4번 고점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산타랠리가 과연 올 것이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산타랠리를 구경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산타랠리는 산타랠리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랠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어때요? 막 시원스러운 맛이 없죠? 좀 그냥 질질질 끌고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거래량 둔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타랠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시장에 있었던 버블 이슈라든지 금리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면서 상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랠리 아닌 랠리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조에서 이게 끝이 났을 때 시장이 과연 얼마나 지탱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래량 얘기를 계속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납페일에 들어가죠. 납페일, 장 마감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납페일에 들어가면 이제 지나가던 영희철수, 민수 등등의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기 매물들이 그때부터 이제 출회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대기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왜냐면 이제 배당 처리 같은 걸 안 하기 위해서 던지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나올 때가 문제인데 지금은 매도세도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고르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물량들이 등장을 해서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매물을 받아줄 대기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긴 받겠는데 절대로 단칼에 급락은 안 나온다. 왜냐? 좌측에서 올라와 있는 이 추세가 보통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깨지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저도 매도만 치는 게 아니고 매수만 치는 게 아니고 롱숏을 다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고 이번 달도 수익의 비중은 롱숏 절반이에요. 5대5예요. 5대5. 양쪽 다에서 다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받아주는 물량이 없을 때 이제 그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장이 쳐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대기 매수세가 없었는데 대기 매수세가 빠져나간 부분 플러스 알파 대기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 현상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하겠냐 이거죠. 못 지탱합니다.
못지탱이에요. 이거는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유럽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동일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들을 지금은 아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종목에 대한 얘기 잠시 해드릴게요. 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을 때 지난 시간까지 테슬라가 계속 치고 있었죠. 테슬라가 계속 주가를 치고 있었는데 테슬라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부터 보시면 테슬라의 주가가 고가를 찍고 있지만 시세의 변동성이 거진 없죠. 어저께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는데 자, 이제 와서 바닥에서 머리를 든 듯한 머리를 주고 있죠. 근데 거래를 보시면 거래가 많이 안 따라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좌측에 있었던 추세 힘이 있기 때문에 소량의 힘만 플러스 알파가 되면 지금처럼 돌아서는 구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 당시에도 드렸었죠. 그리고 종목 있는 것도 당장 매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등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동일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의 순환매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AMD, TSMC, 브로드컴 다 비스무리한데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았던 것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머리를 든 정도의 폭은 하락폭의 10분지 한 2 정도 또는 10분지 3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10분지 3 정도가 되는데 10분의 3. 자, 그런데 나스닥은 지금 단기 조정 받았던 거에 퍼센티지를 환산해서 보자고 하면 80%를 회복을 했어요. 아니 85%를 회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100 중에 85%를 회복을 했고 10분의 8을 회복을 했다 치면 되는데 종목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의 3도 못했어요. 여기서 종목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도죠. 종목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지긴 하나 뭐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해봤자 결국은 매도세가 집중되거나 차익성이 나타나면 힘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어설피 반등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반등했던 이유 중에는 일단 첫 번째 퀄컴의 아마 그 실적이 나와서 깨졌던 부분들을 누굽니까? SNS 회사들이 합작을 해서 중국 쪽에 틱톡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들, 지분 수합들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되었고 대신 오라클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데이터 센터가 캔슬 났고 이런 충돌 과정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 과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충돌이 어느 정도 희석이 돼서 돌아올리고는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굳이 내가 어느 한쪽 방향을 특정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해드렸습니까?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된다. 시장이 추세가 깨졌다고 해서 그냥 깨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점이 찍혔다고 해서 그냥 급등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인데 지금 시장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느낌을 좀 잘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저도 환율은 몰랐어요. 특히 이제 국내 환율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장을 같이 보니까 중요하게 보는데 금융당국에서 아침부터 이 정도로 때릴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엠바고가 풀리고 직전에 저는 알았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알았는데 이걸 봤을 때 조금 뭐라고 할까?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을 좀 했다. 오히려 뭐 다음 주 중에 했으면 좋겠는 거나 아니면 앞에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주는 왜 좀 애매하냐면 다음 주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당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주가가 또 왜곡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먼저 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가 쉬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휴장을 하는 시점에서 이 액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시장의 왜곡성을 어떻게 봐야 될런지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봤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시점으로 도래한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매매가 너무너무나 쉽게 정말 이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매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너무나 잘 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동참을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계속 동참을 하고 계시고 이 매매를 즐기시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 같아요. 체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가입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에 안착을 하시면서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개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새해가 되면서 포트폴리오 재구성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대응을 좀 심사숙고해서 봐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도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그림은 잘 그려지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뭐 복잡하게 보실 거 없고요. 오늘은 이 정도 내용에서 보시고 거래를 하시다가 심심하시면 보시고 또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쉬시면서 또 저녁에 쉬시면서 할 일 없을 때 잠깐 보시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도 시장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해당 부분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전화는 제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수신이 가능하고요. 대표 전화는 연휴 동안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 링크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들 잘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